자, 이제 또 진도 나갈게요. 원가에게. 자,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 107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107페이지. 시험에 얘는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7페이지 가시고. 자, 거기 107페이지에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중간쯤 가시면 배부 방법이라고 있어요. 배부 방법. 거기에 별표, 배부 방법이라는 곳에 별표 치시고 107페이지에 거기 배부 방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별표 치시고 예. 자, 거기에다가 회차 5개 적어주면 5개. 얘는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 항상 원가에게는 5개 적어주면 돼요. 자, 특별 94회 12. 특별 94회 12. 이거 적어놓고 안 푸시면 의미 없어요. 진짜로. 자, 특별 94회 12. 그 다음에 95회 11. 95회 11. 그 다음에 특별 96회 12. 특별 96회 12번. 그 다음에 96회 11번. 96회 11번. 그 다음에 특별 98회 10번. 특별 98회 10번. 그 다음에 98회 12번. 98회 12번. 다시 불러드리면 특별 94회 12번, 95회 11번, 특별 96회 12번, 96회 11번, 98회 12번, 특별 98회 10번. 원가에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거기에서 주구장창 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가셔서 또 나머지도 풀어보셔야 돼요. 자, 보시죠. 자, 일단 부문별 원가 계산인데 여기 여러분들 부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공장에서는 부서라고 하지 않고 부문이라 불러요. 막 우리가 그 본사에서는 마케팅 부서, 뭐 우리가 경영, 뭐 전략, 뭐 경영기획팀 부서 이렇게 부서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공장에서는 그걸 부문이라 불러요. 부서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 공장 직원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부서라고 하면 왠지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장 입고 일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문은 진짜 여러 개가 있죠. 공장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부문을 크게 2가지로 쪼개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직접 제품을 만드는 부문을 제조 부문이라고 하고요. 106페이지는 시험 안 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말 그대로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단지 보조만 해주는 부문이에요. 알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실제로 현대차라고 하면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뭐 조립이나 자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맞죠? 실제로 이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 부문이 알루미늄 이런 것들, 나사나 볼트 이런 것들 얘네들이 사오죠. 사와서 얘네들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조 부문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리하는 거. 수리한다고 자동차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여주는데. 맞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에 도움이 없으면 제조 부문이 일을 못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 부문의 금액도 제품에 보내주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 우리가 아까 제조 간접비, 소나타에 대한 제조 간접비도 소나타에 분배했죠. 왜냐면 그 제조 간접비가 소나타를 만들도록 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기여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보조 부문에 발생한 금액을 제품에 보내주는 건 일단 맞습니다. 논리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이렉트로는 못 보내요. 왜냐면 제조 부문은 제품에 다이렉트 보낼 수가 있어요. 직접 제품을 만드니까.
직접 만드니까. 근데 보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못해요. 만들지 못하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는 건 맞지만 다이렉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럼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내면 되냐? 그럼 우리가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도와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을 제조 부문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조 부문은 본인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겠죠? 원가에다가 보조 부문한테 받은 이 화살표 원가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쳐서 제품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이라는 쿠션을 쳐서 보낸 거죠. 맞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조 부문의 원가도 제품에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 다 보내주는 게 논리상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핵심이 있어요.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방금 107페이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을 도와준 거 맞죠? 맞는데 그럼 우리가 보조 부문의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보조 부문의 식당, 수선, 전력 대략 어떤 부문이 직감되시죠? 그러면 이 보조 부문들끼리는 서로 간에 안 도와줘요? 아니, 도와줘요. 맞죠? 밥 먹는 부분은 우리가 수선, 뭔가 이제 오븐이나 이런 것들 고장나면 수리 받아야죠. 그리고 전기를 받아야 된다면 전기는 어느 곳에 다 쓰이니까. 자, 그 다음에 수선 부문도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수선 부문도 전기를 받아 일을 하죠, 여러분들. 어두컴컴한 데서 일 못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부문끼리도 실제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 즉 용역을 준다라는 거,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주구장창 내는 게 얘입니다. 여기만 주구장창 내요. 그렇죠? 뭐냐, 여기. 자, 우리가 보조 부문끼리 실제로 용역 주고받죠. 보조 부문끼리요. 실제로 주고받아요. 근데 이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고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일부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 고려할 거냐, 일부 고려할 거냐, 아니면 고려 아예 안 할 거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물어봐요. 말문제로. 그래서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만 주구장창 냅니다. 첫 번째가 직접 배부법, 두 번째가 단계 배부법, 세 번째가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있어요. 외워주시고. 알죠?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특징. 왜냐하면 시험에 장단점 물어보거든요. 그럼 특징을 알고 계셔야 이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파악이 돼요. 해볼게요.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위에서부터. 자, 일단은 직접 배부법 있죠. 요 직접 배부법의 핵심이 여기 있죠.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잖아요. 그걸 무시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무시해요, 무시. 네, 좀 외워주시고. 무시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에 용역 주고 제공하는 거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시. 알죠? 외워주시고. 그럼 일단 장점은 간편하죠. 누가 봐도 간편해요. 왜냐하면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아예 고려 안 하니까 간편하죠. 대신에 단점은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특징만 아시면 장단점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자, 단계 배부법은 여기.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일부를 잡아요. 여기는 세모 이것도 똑같이 냅니다, 여러분들. 이쪽까지는. 상호 간에 용역 주고받는 걸 완벽하게 고려를 합니다, 완벽하게. 아, 죄송해요. 일부 고려합니다, 일부 고려. 자, 일부 고려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데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단계 배부법은 항상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배부 순서라는 말이 꼭 나와요. 순서.
얘는 순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알죠? 그래서 순서라는 말 외우시고 일부 인식한다는 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은 말 그대로 상호죠. 상호니까 보조부문 상호 간에 용역 주고받는 걸 고려하겠다라는 거 상호.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에 용역을 주고받는 걸 완벽하게 인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점은 정확하겠죠, 여러분들. 다 고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정확. 하지만 단점은요, 좀 계산이 복잡해요. 다 고려하니까 우리가 X, Y 이런 것들 써가지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말 문제는 다 출제예요. 말 문제는 다 출제하고요. 계산 문제는 상호배부법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무 2급까지는 상호배부법은 말 문제만 나오고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계 배부법까지만 계산 문제 대비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쪽은 말 문제가 나오면 행복한 회차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좀 짜증나는 회차예요. 당연히 계산 문제는 직접 배부법보다는 단계 배부법이 좀 살짝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말 문제 대비고요. 이제는 계산 문제 대비 좀 할게요, 여러분. 계산 문제 대비 좀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피시고.